지난화, 기억하시죠? 박영수가 교도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윤정희의 등장, 손녀 혜진의 문자,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어젯밤엔 잠을 못 잤습니다. 박영수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침이 되자 김소정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검찰 면담 가능해요. 네, 가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몄습니다. 검찰청 복도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뒤돌아보지 말자. 검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철수 씨 박영수와 마지막으로 나눈 말 기억하시나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남겼다 했어요. 검사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가 남긴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받으세요. 메모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는 저장고 씨 비상구 뒤. 회색 캐빈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상구 뒤라니. 그 위치. 실버타운 지하잖아. 검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동행하실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죠. 내 인생이 거기 묶여 있으니 저녁 무렵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폐쇄된 문 너머로 오래된 냄새가 풍겼죠. 현관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내 봄이 있었는데. 지하로 내려가자 비상구 표지가 보였습니다. 회색 캐빈이, 자물쇠, 수사관이 절단기를 가져왔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갈색 봉투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입주자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그 중 하나, 이철수.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봉투 안엔 통장 사본, 위조 계약서, 수기 메모, 그리고 또 하나의 봉투, 윤정희. 숨이 막혔습니다. 정희 씨, 이름이 왜 여기에? 그 순간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낯선 남자 수사관이 소리쳤습니다. 멈춰. 그는 사라졌습니다. 수사관은 뒤쫓아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문틈으로 외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어르신. 그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등을 식히며 속삭였죠. 원장이군.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철수 어르신, 아직도 싸우고 계시네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봄을 훔쳤어. 수사관이 원장을 제압했습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증거, 계약서, 다 합법이에요. 서명도 있어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내 필적이 아니야. 감정하면 끝나. 원장은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난 혼자가 아니지.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그날 밤 조서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윤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이름이 봉투에서 나왔어.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럴 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희야, 예전에 실버타운 확장 기금에 사인한 적 있어?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있어요. 15년 전 남모금 명단에 이름만 빌려줬어요. 그때 이곳이 효도 모델이 될 거라 믿었거든요.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시작점 근처에 있었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변질될 줄은 몰랐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믿음이 칼이 될 줄.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알았어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겨우 웃었습니다. 고맙다. 나도 도망치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검사가 연락했습니다. 필적 감정이 긴급으로 나왔습니다. 감정서에는 위조 가능성 높음이라 되어 있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드디어 그때 낯선 번호가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낮은 숨소리. 어르신. 나예요. 누구? 박영수. 핏기가 빠졌습니다. 너 살아있구나.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감시되고 있어. 원장은 그저 앞잡이야. 배우가 따로 있어. 누구야? 뒤는 누구야?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계약서 한 번 페이지. 각주. 확대해봐. 거기. 끈. 전화가 꺼졌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찰청에서 계약서 원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 번 페이지. 아래 작은 글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작은 활자에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케어, 자산운용. 그 아래 아주 작은 이니셜. J, K. 검사가 말했다가 멈췄습니다. J, K. 재무담당 전무의 이니셜입니다. 이름을 더듬었습니다. 전무, 김주성? 맞습니다. 김주성. 뉴스에서 보던 그 사람. 노인 돌봄 혁신을 외치던 유명 인사. 기부왕, 모범 경영인.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웅의 가면을 썼구나. 그날 오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이철수입니다. 제 서명은 위조됐고 제 노후는 도둑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시스템이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죠. 새 양복, 반듯한 머리. 그가 마이크를 빼앗듯 집어들었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저는 김주성 전무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일을 했습니다. 그를 바라봤습니다. 거룩한 도둑이라니 새로운 말이네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당신은 불행했죠. 하지만 우리 덕분에 수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시스템은 전체를 봅니다. 순간 안에서 오래 묵은 뜨거움이 솟았습니다. 전체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짓밟지 마요. 나는 수치가 아니야. 사람이지. 홀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문 옆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요. 사람입니다.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죠. 혜진이가 무대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혜진입니다. 제 이름이 실버타운 투자 홍보에 쓰였어요. 저는 속았고 또 누군가를 다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김주성이 웃었습니다. 감성팔이군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혜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 낯익은 허스키함. 나도. 박영수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초췌했지만 눈이 또렷했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는 박영수, 내부자. 처음엔 돈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여기 이 어르신의 일기를 보고 부끄러워졌다. 증거는 지하 저장고에서 이미 찾았을 거다. 그리고 그 지시서는 김주성에게 닿는다. 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주성이 일어서 외쳤습니다. 범죄자의 거짓말을 믿습니까? 난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 그가 나가려는 순간 문 앞에서 검사가 막아섰습니다. 김주성 씨, 동행하시죠.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휘청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혜진이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끝났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법정이 남았지. 그날 밤 작은 국밥집에서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나, 혜진, 윤정희. 국물 김이 올라오는데 눈이 시렸습니다. 따뜻하다.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이가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괜찮다. 너도 이용당했어. 아니에요. 무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부할게요. 계약서 한 줄이라도 읽고 묻고 따지겠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어른이다. 윤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할게. 15년 전, 난 이름을 빌려줬어. 좋은 일이라 믿었지. 그게 칼이 될 줄 몰랐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다 실수했어.
이제는 지키자. 서로를. 잠시 후 박영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소환. 난 갈 거다. 어르신, 증언 부탁드립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간다. 끝까지.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구나.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법원 앞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심정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늙었다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법정 안, 김주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둘러섰죠.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인, 이철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마이크에 입을 댔습니다. 저는 노인입니다. 하지만 기억합니다. 나를 사랑했던 손녀의 손, 봄마다 피던 벚꽃, 그리고 내 이름을 훔친 서명.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히기 쉬울 뿐.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 측과의 직접 접촉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요. 그때 무슨 말을 들었죠?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죠? 그 말이 가장 비열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한 사람의 노후를 숫자로 만들지 마세요. 그 숫자엔 평생의 추억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때 피고 측에서 서류를 하나 냈습니다. 이 문서로 모든 의혹이 해소됩니다. 판사가 받아들여 넘겼습니다. 멀리서 활자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또 각주겠지. 검사가 즉석에서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가장 아래 희미한 서명 도장이 보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 도장,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도장은 가운데 획이 더 길어요. 이건 위쪽이 길죠. 법정 기술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대해보니 다른 인주 패턴입니다. 순간 김주성의 턱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변호사가 속삭였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기일에 추가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법정이 파했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돌리는데 낯선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이철수 어르신 맞죠? 예. 그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보좌관입니다. 입주자 보호 조항을 입법 검토하기 위해 찾아뵙네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뜻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혜진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부터 정리해요. 계약서부터 내 삶까지. 웃었습니다. 그래, 두 손이 만나면 따뜻하니까. 그때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쉰 목소리로 끝난 줄 아나 보네. 아직 멀었다. 뚝. 전화가 끊어졌다.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누구지? 발신인 제안 문자 하나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지아, 저장고 B. 같은 날, 같은 손.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손. 윤정이가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나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제 찾은 씨 케빈님만이 아니야. B에도 같은 손길이 닿았다는 뜻이야. 그 손길이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원장도 김주성도 아닌 아주 조용하고 오래된 손. 15년 전 첫 기금 서류를 건넸던 누군가의 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손이 누구냐면 말을 멈췄습니다. 이름을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이 사장, 그리고 내 오래된 친구.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양손을 꼭 쥐었습니다. 좋다. 마지막까지 간다. 내 친구라도 멈추지 않겠다. 그날 밤 한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발밑에서 흔들렸죠.
머릿속엔 단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지아, 저장고 B, 같은 손. 그 손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이름, 평생 친구이자 함께 교사로 은퇴했던 사람. 박도현. 도현이는 저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늘 정의롭고 아이들을 먼저 챙기던 사람이었죠. 퇴직 후엔 복지재단 일을 맡았습니다. 그 재단이 바로 실버타운의 모태가 된 곳이었어요.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었죠. 철수야, 나이 들어서도 존중받는 노인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 말에 감동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었죠. 그런데 그 손이 모든 걸 뒤집어 놨다니. 다음 날 아침 김소정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저장고 B 확인했어요. 거기 박도현 이사장 도장이 찍힌 문서가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직접 봐야겠어요. 실버타운 지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회색 먼지, 눅눅한 냄새, 그리고 낡은 캐비닛 하나, 그 위에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한 장, 사업 설립 동의서, 대표이사 박도현, 제 이름도 그 밑에 있었습니다. 참여이사 이철수, 서명 날짜는 15년 전, 도현이와 저 둘의 이름이 나란히 박혀 있었죠. 그 서류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소자 재산은 재단 소유로 귀속된다. 그 한 줄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시작이었구나. 모든 불행의 근원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친구, 그가 설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린 그때 단지 노인 복지 모델을 꿈꿨지만 그 문장 하나가 사람들의 인생을 묶은 족쇄가 되었던 거죠. 도현이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심장병 치료를 받고 있었다더군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왔구나. 왜 그랬어, 도현아? 무슨 말이냐? 이 문서, 내가 쓴 거잖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선이었어.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려던 거야. 그런데 돈 냄새를 맡은 놈들이 달라붙더라. 나도 어느 순간 빠져 있었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넌 알고도 모른 척한 거야? 그래, 겁이 났어.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면 수천 명이 길거리에 나앉을 테니까. 난 그 죄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하다, 철수야. 말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피해자였구나. 아니, 가해자였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사장님이시죠? 도현이가 놀랐습니다. 너, 누구냐? 이철수 어르신 손녀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제 가족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저도 이해하려고 왔어요. 그때 당신들도 누군가의 선의를 믿었겠죠? 도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젊은데 어른이구나. 이제는 할아버지가 저한테 배웠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며칠 뒤 박도현 이사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제게 도착했죠. 철수야, 너에게 미안하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한다고 믿었지.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제도보다 빨라. 이 문장을 바꿔줘라. 입소자의 재산은 그들의 이름으로 존중받는다.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도현아. 내가 못한 일, 내가 할게. 그 후 몇 달 동안 김소정 씨, 윤정희, 혜진과 함께 입법 청원을 준비했습니다. 노인 입주자 보호법 뉴스에 나왔습니다. 실버타운 사기 피해 노인 제도 바꾸다. 젊은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철수 어르신,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봄이 오는 것 같네요. 그날 저녁 혜진이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도현 이사장님 제사예요. 그래, 꽃 사가자. 우린 조용히 묵념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길, 우리가 끝냈습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웃는 것처럼. 며칠 후 국회 본회에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방송화면 속에서 혜진과 김소정 씨를 봤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노후가 종이 한 장에 팔리지 않겠구나. 밤에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다시 흩날렸습니다. 작은 종이 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봄이 왔다. 박영수는 복역 중에 독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윤정이는 노인 상담소를 열었다. 혜진이는 복지 정책을 공부한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있다. 펜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도현아, 이제 됐다. 너도 편히 쉬어라. 그날 밤 방송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노후를 숫자로 만들지 마세요. 그 숫자 안에는 추억이 있고 그 추억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건 무료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피어나게 할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계약서 한 줄, 서명 하나의 중요성을 깨달으셨길 바랍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 공유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들어도 우리는 존엄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